침실내 머리맡에 있는 폰 충전기다. 폰을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건데 평소에는 잘 모르고 지내다가 잘 시간이 되어 사방이 고요해지면 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무슨 원리인지는 잘 모르겠다. 귀를 잘 기울이면 주변에 참 많은 소리들로 넘친다. 이 펜 소리는 화이트 노이즈, 나에게 자장가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은하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 꿈을 꾸었다. 다른 병원에서 소화기 펠로우를 하고 있었다. 힘들었다. 3년차 때 끝까지 소화기와 신장 사이에서 고민을 했었다. 현실적으로는 소화기가 좋아 보이는데 재밌는 건 신장이라 교수님께 죄송하게도 나의 결정은 하루하루 갈팡질팡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소화기에 미련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도 신장 펠로우를 하고 나간 의국 선배가 닥치고 소화기 아니면 카디오라고 했던 게 생각나긴 한다. 진짜 레알. 학생 때 내과 분과 중 제일 어려웠던 것도 신장이었고 교수님들이나 펠로우 선생님들의 까칠함의 레벨도 타과에 비해 좀 심했던 신장이었는데 이제 내가 리거를 하겠다고 하니 좀 우습긴 하다. 매일 BFPC로 먹는 약이다. 이 약의 치명적인 부작용인 리비도 감소. 예전에 마녀사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대머리냐 고자냐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걸 보면 당연히 대머리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일이불지나 부록의 나이로 향하고 있는 지금은 당연히 택하라면 고자다. 그래도 아직 소변은 문제없이 잘 나온다. 헤어그로는 프로페시아의 제네릭, 카피약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카피약이 찝찝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투석실에서 많이 쓰고 있는 에스포젠도 카피약이다. 근데 왜 정품이 안 들어오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니까 확실히 나가서 얘기할게요. 확실히 엄청 밝아졌어요. 진짜 와, 이 정도 밝기면은 거의 이거 뭐 밥 먹을 때 아니냐고. 점심밥 먹을 때. 지금 시간이 8시가 안 됐거든요. 전공의 할 때 이제 저희 펠로우쌤들한테 펠로우쌤 되게 힘들지 않으세요? 좀 개중에는 뭐 군대 갔다가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갖고 군대 전역하고 와서 일하려니까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했더니 전공의 때 힘든 거하고 펠로우 때 힘든 거하고는 확실히 많이 다르다고. 물론 이제 일부 뭐 빅3 뭐 이런 병원에 있는 펠로우 선생님들은 사실은 노예라는 단어가 뭐 그분들한테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희는 뭐 노예라는 거는 뭐 우스갯소리로 노예라고 하긴 하지만 내가 노예 소리를 들을 만큼 노예스럽게 일을 하느냐, 뭐 사실은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항상 정시퇴근은 아니지만 정시퇴근하고 물론 이제 퇴근하고 나서 바로 집으로 오는 날은 별로 없고, 저도 이제 펠로우를 하면서 월급을 후려치고 들어온 거는 제가 나름대로 저도 배우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한 거라서 남아서 좀 병원에서 공부를 좀 하고 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사실 펠 노예 소리 들을 만큼 힘들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그래도 주말에는 조금 찡찡거리기에는 조금 우리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벚꽃이 피었나? 벚꽃이 다 떨어진 건가? 역병의 시대, 나를 포함해 모두가 뉴 노멀에 익숙해져가는 느낌이다. 이럴 때 이커머스 주식을 사놔야 되는데 존버 플러스 물타기 하느라 현금이 떨어져 가고 있다. 존버는 정말 승리하는 건가? 2년간 존버했더니 요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오늘 부지런 좀 떨었더니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네. 남자가 니플밴드 붙이는 것에 대해 의국 동기와 한창 찬반 토론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다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다. 난 찬성하기는 하는데 붙일 때는 괜찮은데 뗄 때가 좀 수치스럽긴 하다. 출근을 합시다. 출발. 벚꽃이 흐드러지게 한창 피고 있을 때쯤이었다. 그냥 따뜻한 봄 그 자체였다. 벚꽃이 한창 핀 무렵 봄비가 내렸다. 나에겐 기분 좋은 봄비였는데 한창 피어나려고 하는 벚꽃에는 이 봄비도 실현이 되나 보다. 흐드러지게 피지 못하고 지저분하게 앙상한 꽃망울만 있는 벚꽃나무의 모습이 왠지 이뻐 보이지 않는다. 그때도 그랬다. 1년 2년 흐르더니 와, 이제 정말 오래된 이야기다. 지금부터 8년 전 이야기다.
나는 그때 외래에서 교수님 진료 어시스트를 서고 있었다. 전산에 익숙치 않은 교수님은 진료를 하시고 종이 차트에 흘림체로 써서 나에게 던져주면 그걸 컴퓨터에 옮겨 오더를 내고 환자 처치할 때는 옆에서 기구 보조를 했었다. 교수님의 흘림체 글씨는 전날 밤 윈년차에게 각 형태별 의미를 들었음에도 실제로 보니 머릿속이 하얘졌고 생각보다 진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종이 차트가 밀리자 교수님은 너 나가고 윈년차 들어오라고 하셨다. 머릿속이 멍해졌다. 의사 아닌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게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기 때문에 유계질서가 엄격하고 사격장에서 찰나의 순간엔 폭행도 용납이 되듯이 그 안에서 갈굼이나 심지어 폭행까지도 있을 수도 있다는 말.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주말 당직 서면서 보호자에게 맞고 온 날 고소하겠다고 난리치던 나에게 부모님조차 환자가 안 좋아져서 보호자가 예민해지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건 의사 좀 때릴 수도 있는 거지라는 뜻인가? 어쨌든 부모님도 의사는 아니니까.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중환자를 수술하는 중 환자가 테이블 댄스하여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집도의가 말하면 바로 멱살부터 잡고 때리는 경우도 있고 그 장면을 보며 불편하기보다는 그냥 뭔가 자연스럽다. 그걸 보는 사람들도 대부분 의사는 아닐 거니까. 나도 의사가 되기 전에는 그걸 보며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그래, 환자가 안 좋아지면 주치의가 보호자한테 몇 대 맞을 수도 있는 거지. 1년간 정신없이 외래 보조를 하느라 고생하고 아랫년차가 들어오고 2년차가 돼서 이제 좀 편해지겠구나 하고 안도하고 있던 윗년차는 나를 대신해 화가 난 표정으로 다시 외래 보조로 끌려 들어갔고 외래가 끝난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날 외래에서 나가라는 교수님의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리던 내 눈에도 외래 창밖으로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벚꽃과 그 길을 행복한 표정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저 사람들은 평일 이 시간에 일 안 하나? 다른 사람들은 원래 저렇게 지내는 건가? 나는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송수대교가 붕괴됐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래요라고 했던 코니가 다음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했듯 나도 이제 저 벚꽃을 보아도 아무런 느낌도 없다. 망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지 못하도록 비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재수없는 벚꽃 다 찢어버리고 싶다. 선크림만 발랐네. 안 좋았던 환자가 많이 좋아졌다. 역시 투석의 힘은 위대하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본인이 전공의를 하던 시절에는 환자에게 처방해주는 약을 직접 주치의가 다 먹어보게 시켰다고 한다. 약마다 흔히 생기는 대표적인 부작용들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좀 더 신중하라는 의미로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하신다. 아무리 그런 시절이었다고 하더라도 투석까지는 경험해보지는 않으셨을 거다. 어쨌든 투석하는 환자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걸 나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직장에서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고 싶고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고도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예전에 그러고 보니 어느 투석 환자분께서는 극구 만류했음에도 신혼여행을 간다고 일주일째 투석실에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일주일 뒤 땡땡 부어서 투석실로 숨을 헐떡이며 나타나셨다. 얼마나 힘이 들지 이론상으로 알기는 하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환자를 보기는 하지만 완전한 이해라는 건 바라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나도 투석 환자가 아니라 투석을 그렇게 꼬박꼬박 일상처럼 받지도 않았고 내가 맞고 왔을 때 부모님도 의사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따르는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동안 말을 안 듣는 환자로 낙인이 찍혔었는데 입원은 죽어도 안 하겠다고 하셔서 입원 안 하는 조건으로 내가 하자는 거 하기로 했다. 다행히 별다른 이벤트 없이 좋아졌다. 기쁘다. 의사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오랜만에 든다. 결과가 좋으면 환자만 기쁜 게 아니라 나도 기쁘다. 환자가 편해지면 나도 할 일이 없다. 그냥 돌아가는 투석기를 보며 앉아있기만 해도 된다.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딴 데는 실습생들도 아직 실습 안 한다 그러던데. 이거 뭐지? 재밌네. 이건 뭐지?
이날 병식은 환상적이었다. 태어나서 먹어본 닭게장 중 손에 꼽는다. 소주 땡긴다. 오늘은 빠른 퇴근을 하겠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치.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그 코로나 긁으면은 자가격리 시키잖아. 내가 나중에 잘못되면 또 딴소리 하니까 CV에다 OT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유통유해 컨트롤 타워 CV까지 이젠 유통유해 소나기에 들어가 버렸고. 라비다비다비 가져갈게요. 네, 포장해드려요? 네. 혹시 메뉴가 순살뼈 이렇게 다 가능해요. 맛은 저희 뼈 있는 걸로 해서요. 뭐가 제일 잘 나가요? 간지하고 고추하고 이렇게 반반이 제일 잘. 그래요? 두 가지 맛을. 이때 사실 좀 당황했다. 우리 집 근처에 있었다가 없어진 60개 치킨이랑 이름은 같은데 메뉴와 가격이 너무 달랐다. 그래도 돈은 이럴 때 쓰라고 번 거니까 10,000원을 써도 아까울 때가 있고 100,000원을 써도 아깝지 않을 때가 있다. 콜라는 펩시예요? 사이즈 아니 코카콜라. 코카콜라요? 네, 사이즈 코카콜라요. 그럼 네. 19,400원입니다. 네, 지금 계산할까요? 네, 먼저 결제만 네. 부탁드릴게요. 기다리는 시간도 전혀 지루하거나 괴롭지 않았다. 네, 감사합니다. 어릴 때 아빠는 주 1회 치킨을 사오셨다. 얼마나 어릴 때냐면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다. 초등학교 다닐 때가 언제냐고 한다면 내가 지금 36이니 대충 계산기 두드려 보시길 바란다. 매주 금요일 밤 밥 아저씨의 그림을 그립시다 하는 날은 우리 가족 치킨 먹는 날이었다. 아빠는 후라이드를, 나와 동생은 양념을 좋아했다. 엄마는 항상 배부르다고 하시며 거의 안 드셨다. 한 마리만 사오시다가 어느 순간 2마리를 사오셨다. 나와 동생은 치킨을 사오는 날 아빠를 기다리는 게 너무 좋았고, 치킨을 우리가 잽싸게 낚아채면 엄마는 아빠에게 치킨값이 얼마냐고, 왜 다 먹지도 못할 걸 2마리 사왔냐고 핀잔을 주셨다. 그때는 그런 엄마를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처럼 생각했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자꾸 저러다 아빠가 치킨을 안 사오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까지 들었다. 그런 말 하는 엄마가 미웠다. 그러다 아빠가 큰 소리를 치신다. 아빠가 큰 소리 칠 걸 엄마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다. 그럼에도 그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엄마는 속상하셨나 보다. 나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나이를 먹고 자식을 키우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는데 자식이 없는데도 나는 이제 그런 엄마의 마음이 어땠는지, 주 1회 치킨을 사오는 아빠의 기분은 어땠을지 이제 알 것 같다. 아빠는 뭘 자꾸 그러냐고. 남들은 포장마차에서 소주 마시고 호프집에서 맥주도 마시고 그러는데 10,000원도 안 하는 치킨에 슈퍼마켓에서 소주 한 병 사서 먹으면 돈도 얼마 안 들고 좋다고. 치킨을 먹느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는데 이제는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와 동생은 발육이 남달랐고 먹는 양도 남달랐다. 우리는 급하게 치킨을 먹었고 아빠는 천천히 밥 아저씨의 풍경화를 감상하셨고, 소주잔이 빌 때마다 우리는 소주를 채워드렸고 아빠는 소주를 넘기셨다. 아빠가 반병을 마시기도 전에 맛있는 치킨 부위를 다 먹어버리면 엄마는 아빠 안주하시기에 천천히 먹으라고 했지만 아빠는 오징어를 구워서 그걸 안주로 한 병을 다 채우셨다. 엄마의 어떤 핀잔에도 꿋꿋이 사오던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아빠의 주 1회 치킨은 1998년이 되니 사라졌다. 금요일 퇴근길에 아빠의 손에는 치킨이 아니라 소주병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는 검은 봉지가 있었고, 구운 오징어만 안주 삼아 소주 한 병을 채우셨다. 가끔 2병을 드시는 날도 있었다. 그런데도 엄마는 그런 아빠에게 더 이상 핀잔을 하지 않으셨고 거실에서 2분이서 뭔가를 속닥이셨다. 이제는 내가 치킨을 사간다. 엄마는 그 핀잔의 대상이 아빠에서 나로 바뀔 거고 나는 그 핀잔을 듣는 게 썩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걸 이제 알 것도 같다. 나이를 먹으며 개같이 일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고 나의 어린 시절 이해되지 않던 부모님의 행동들이 하나씩 이해되고, 아, 그때 부모님도 참 많이 힘드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나는 치킨을 먹지 않아도 된다. 부모님과 동생이 이걸 맛있게 먹는다는 생각만으로 너무나도 행복하다. 그깟 먹지도 못하는 벚꽃 따위에 비할 바가 아니다.
몸짱은 아니지만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다. 아니, 마조이스트적인 성향이 있어서인지 내 몸의 괴로움을 즐기는 편인 것 같기도 하다. 숨이 턱 밑까지 차도록 달리는 게 기분이 좋다. 러닝머신을 뛰는 것과는 다른 상쾌함이 있다. 내과 수련을 하면서 달리기가 더 좋아졌다. 달리다 보면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흉부가 조이는 느낌이 드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게 온전히 느껴진다. 이게 마조이스트라는 건가? 와, 하늘에 별이 되게 많다 오늘. 뭔 일이요? 응? 뭔 일이요? 장난 아닌데? 내과 입원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뛸 수 있는 환자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나도 나이를 먹으면 어쩌면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더라도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3년간 임종하는 환자분들 앞에서 사망 선고를 했고 임종 직전에 응급실로 들어오는 환자분들도 많이 봤다. 그래도 나이가 아주 고령이라고 하면 호상이라고 보호자분들이 투석이나 기관삭감 등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겨우 40이나 50의 나이에 그런 환자분들도 덜어 있다. 그 환자도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젊을 때는 정신적인 것은 몰라도 신체적인 한계를 느끼지 못하다가도 어느 순간 여기저기 몸이 고장난다. 그러다 결국 달리지 못하는 때가 오기도 한다. 임종할 때의 환자분들의 모습은 비슷비슷하지만 그분들 나름의 하나하나 젊은 시절 기억들, 몸이 내 마음대로 기민하고 정력적으로 움직여주던 그 시절의 기억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그냥 좀 슬프다. 사망 선고를 할 때가 되면 임종하는 순간 환자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미 완화적 진정을 한 상태이고 의식이 없음에도 임종하는 순간 생기가 완전히 사라진다. 마치 몸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빠져나가는 느낌이다. 21g의 혼의 무게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가 싶다. 병원에서 퇴근하고 나면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다. 가슴이 터지도록 뛰면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살아있어서 이렇게 뛰고 싶을 때 가슴이 터지도록 뛸 수 있다는 것이 사치스러울 정도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한다. 세상 일은 비가역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역적이기도 하고 가역적으로 생각했던 일들이 비가역적인 일이 되기도 한다. 나에게 지금 당연하게 여겨지는 달리기나 스쿼트나 팔굽혀펴기가 어느 순간 비가역적인 것들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됐어요. 5분만 더 해볼게요. 끝. 예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이다.